안녕하세요. CEO 책세계입니다. 오늘은 내면을 성장시키는 책으로 인사드립니다. 요즘 국내외에서 많은 슬픈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있자면 건강 걱정, 자식 걱정, 친구 걱정 등이 떠오릅니다. 사업을 하다가도 항상 한 치 앞도 모르는 상황에서 걱정을 하게 됩니다. 행복하게 살기도 바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이런 걱정들을 버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해외 저자 브렌다 쇼사나 지음, 김지영 옮김, 걱정 버리기 연습입니다. 왜 걱정 많은 사람은 성공하기 힘들까? 진짜 고난은 극복할 수 있다. 정복할 수 없는 것은 오로지 상상 속 고난뿐이다. 테오도르 베일. 걱정을 없애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일생에 걸쳐 기다려온 기회를 놓치게 만들고 이제까지 해온 무수한 생산적인 생각과 고민의 가치를 무색하게 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걱정은 우리의 성공을 방해한다. 한 이탈리아 경영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고 경영자는 핵심 인원 중 걱정 많은 사람 유형의 비율이 평균 이상인 경우 10년 내 생존 확률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25% 정도 낮았다. 여기서 회사를 개인으로 바꾸면 평균보다 걱정이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성공할 확률이 낮다는 이야기가 된다. 또한 미국의 CDR 사정그룹은 35개 기업의 직원 15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여성의 65%가 걱정 많은 사람 군에 속했고 그것이 여성의 승진을 가로막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들이 말하는 걱정 많은 사람이 성공과 멀어지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자. 방향성을 자주 잃어버린다. 커리어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좋은 나침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신의 목표를 향해 차근차근 성과를 쌓아 나갈 때 비로소 상층부에 다다를 수 있다. 이때 올바른 방향을 알고 지향점을 견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걱정이 많다는 것은 쓸데없는 생각이 많은 것과 일맥상통한다. 일단 걱정이 시작되고 그것을 적절히 멈추지 못하면 생각은 원래 방향을 잃고 완전히 다른 길로 나아가기 쉽다. 길을 잘못 든 자동차처럼 걱정 많은 사람과 함께 일하면 나아갈 곳을 잃고 엉뚱한 길을 헤매게 될 가능성이 있다. 소심하고 무기력해지기 쉽다. 걱정 많은 사람이 내향적인 경우 걱정은 그를 더욱 소심하고 조용한 사람으로 만든다. 때때로 심한 걱정은 근육의 긴장이나 발열, 오한 같은 신체적 증상을 동반하는데 이것이 그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의 눈을 더욱 신경 쓰게 한다. 걱정하느라 안전부절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남들이 어떻게 볼까 다시 걱정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누군가는 그런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고 또 누군가는 한심하게 생각할지 모른다. 어찌되었든 좋게 비치진 않을 것이다. 게다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야지 라는 걱정이 지속되면 어차피 잘 안 될 텐데 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 걱정 많은 사람이 스스로 그 걱정을 타개하고 용기를 내어 도전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주변 사람의 도움이나 업무 과제에 대한 압박 등으로 인해 도전하더라도 어차피 안 될 텐데 라는 생각이 전제되니 무기력하게 임하기 쉽다. 행동이 느리다. 걱정 많은 사람들은 99% 생각 중독자들이다.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마음이 안정되지 않고 한 가지 생각을 두 번, 세 번 곱씹고서야 다음 생각으로 넘어간다. 이 정도에서 그치면 좋으련만 걱정 많은 생각 중독자들은 한 발 더 나아가 너무 많은 공부와 검토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느린 행동으로 업무 진행을 방해한다. 그들에게 완벽한 준비란 있을 수 없다. 아무리 준비해도 미처 준비하지 못한 무언가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만약 떠오르지 않으면 뭔가 놓친 게 있을지 몰라라는 생각이 괴로워한다. 생각이 너무 많다 보니 행동은 제약을 받는다. 간단한 일을 처리할 때도 실제 업무 처리 시간의 2배 이상을 그 일에 관해 생각하느라 보내기 때문에 직장 동료나 상사가 보기에는 느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예로부터 역사의 전기가 될 만한 도전을 감행한 사람들은 대체로 겁이 없었다. 용감하고 무슨 일이든 단순하게 생각하고 빠르게 행동했다. 덕분에 그들은 첫 번째로 족적을 남길 수 있었고 지금까지 이름이 전해지고 있다. 일례로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은 전화기를 처음으로 발명한 사람이 아니다. 때로는 시대가 발명품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전화기가 그런 종류였다. 벨뿐만 아니라 여러 연구자들이 전화기 아이디어를 놓고 경쟁하고 있었던 것이다. 벨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엘리샤 그레이도 전화기를 발명했다. 그러나 특허 신청에서 벨이 간발의 차이로 앞섰다. 당시 벨이 낸 특허 신청서는 사실 완벽한 것이 아니었지만 동시다발적인 연구가 행해지고 있음을 알았기에 벨은 그레이가 특허 신청서를 다듬을 사이 먼저 그것을 제출해버렸다. 벨의 사례가 다소 신사적으로 비칠 수도 있다. 누군가는 그가 다른 사람과 동등한 수준의 특허 신청서를 작성했어야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사업가이고 누가 기회를 선점하느냐의 거액이 달려있다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장담하건대 당신의 보스 역시 전혀 개의치 않을 것이다. 성공을 위해서는 빠른 판단력과 민첩함, 그리고 때로는 약간의 뻔뻔함이 필요로 한다. 이런 면에서 걱정 많은 사람은 확실히 불리하다.
위험 관리에 취약하다. 걱정이 많은 사람은 위험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느라 막상 닥친 위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 걱정에는 행동이란 개념이 누락되어 있다. 그러나 위험 관리란 위험에 대해 생각하는 일이 아니다. 위험을 대비하거나 맞이하여 실질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일이다. 상대나 상황은 이쪽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 금융위기를 예로 들어보자. 금융위기가 문을 똑똑 두드리고 지금쯤 방문해도 될까? 라며 예의 바르게 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다면 많은 사람이 큰 손실을 면했을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언제 다가왔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등 뒤에 서서 우리를 놀라게 했고 놀란 심정을 가라앉히기도 전에 통째로 덮쳐오지 않았던가. 걱정, 즉 위험에 대한 생각이 너무 많아서는 이런 일촉즉발의 상황에 신속 대처할 수가 없다. 위험관리에 필요한 자질은 걱정이 아니라 빠르고 정확한 판단력과 결정력, 그리고 수령의 발에 깊이 빠지기 전에 지체 없이 움직이는 행동력이다. 평판에 악영향을 미친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남들보다 걱정이 많은 유형이라는 데 의식해야 한다. 마음은 무거울지언정 다른 사람에 비해 더 신중하고 날카롭다고 여기는 것이다. 남들이 생각해내지 못하는 온갖 종류의 위험을 감지해내니 회사 입장에서도 자신만한 인재가 없으리라 뿌듯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일 가능성이 높다. 걱정 많은 사람이 외향적인 경우 동료들은 그를 모든 일에 부정적인 면을 찾아내는 비관론자라고 여기기 쉽다. 마크는 선친대로부터 이어져 온 지역 유통업체를 이끌고 있다. 그는 직원을 뽑을 때 만약이라는 말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다고 한다. 내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비관론자들을 걸러내기 위해서죠. 만약이라는 말에 이어서 바로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떠오르는 사람은 회사가 원치 않는 회방꾼이기 쉽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안 좋아질 가능성만 생각하지 좋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죠. 그들은 문제를 위해 문제를 제기합니다.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동료들의 사기마저 저하시킵니다. 걱정이 많으면 말 그대로 신경이 날카로워질 수 있다는 것 또한 평판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걱정은 불안과 함께 오고 불안은 크든 작든 신체적, 정신적 징후들을 동반한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에 대한 공격성이 높아지며 화를 내기 쉬운 상태가 된다. 입이 마르고 머리가 아프며 호흡이 빨라지고 심하면 근육통이나 현기증, 피로를 느끼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동료들을 너그럽게 대하거나 리더십을 발휘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듯 걱정은 크게 좋은 면이 많지 않아요. 우리 걱정은 그만하고 실천에 옮기도록 해볼까요? 아자아자 실천! 다들 좋은 밤 되세요.